매주 신문기사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최신 동향을 전하는 NK텍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변함 박사 뉴스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첫 번째 뉴스 브리핑입니다. 예. 북한이 지난 연말 11월 31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나흘 동안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내용들이 신년사를 밝히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대신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NK텍 이번 주 주제, 첫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당대에 버금가는 전원회의를 진행했을 만큼 굉장히 전원회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중요한 회의였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 핵심 내용은 국방과학기술에서 꾸준히 성과를 만들었고 경제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렇지만 대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경제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런 난관을 뚫어야 한다.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의 힘으로. 내세우는 국방과학기술 성과라면 올여름부터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들도 포함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그것들을 포함해서 2016년 5월 당대회 이후에 3년 반 동안 여러 첨단 무기들을 개발했고 그 결과 자신들의 군사력과 국력이 강화됐고 주변 정세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력도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국방과학기술을 내세우지만 당장의 민생경제가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다시 경제를 기본 전선이라고 강조한 것 같은데 어떠나요? 예, 물론 이제 북한은 외부 추정과 달리 작년 농업이 최고 수확연도를 돌파했고 삼지연식 꾸리기나 어랑천 발전소 같은 주요 건설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그리고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뚜렷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경제의 발전 동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중요한 경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집행력과 통제력이 미약하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네, 상당한 실적인데 과연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북한이 유난히 여러 부분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지적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전원회의에서 이어진 것 같군요. 예.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자는 거 강조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과학기술이 자신들이 기대해야 될 그 무진장한 전략 자산이고 지금처럼 경제에서 문제점이 많을 때 이 과학기술이 등불이 돼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에서 성과를 내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가능하다는 그런 자각을 갖게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국가과학원, 내각의 각 성과 중앙기관들은 이런 계획된 연구과제들을 무조건 기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과학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계가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과학광교의 2019년 9월 교원대회 전후로 교육은 과학기술의 어머니다라고 교육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어땠나요? 예, 이번 회의에서도 과학기술 바로 뒤에 교육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개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또 북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 8가지 사항이 담겼는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 첫 번째고 과학기술 중시와 교육이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경제, 두 번째 과학 그런 거겠죠? 예. 네, 이번 전원회의 과학기술 관련 핵심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이슈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K텍 TV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강조된 주요 공업 부분들이 2020년 연초부터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주요 공업, 북한이 말하는 주요 공업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건설자재, 철도운수, 경공업을 뜻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이 부문들에 쌓여있는 여러 폐단들과 부진 상태를 분석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간단히 각 부분별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금속 화학 부분 먼저 해보시죠. 예, 뭐 금속공업 부문은 수입 포커스를 전혀 쓰지 않는 소위 주체철 생산 공정을 완비하고 생산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걸 목표로 해서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뭐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같은 이 제철 제강 분야의 그 핵심 공장들이 생산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공업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그리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가 석탄가스화에 기초한 이른바 주체비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공정들을 만부화 상태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이팔비날론 연합기업소도 비날론이나 가성소다, 염화비닐 등에 대한 생산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체철, 주체비료 이 기술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연초부터 자립경쟁, 자립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걸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력과 석탄 어떤가요? 예, 뭐 북한이 가장 절실한 게 전력인데요. 특히 네, 이제 그렇죠. 화력 발전 부문이 뭐 설비의 관리와 운영을 기술 규정과 표준대로 진행하는 것 이게 이제 증산의 기본 요인이다라고 보고 여기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금속, 화학, 전력공업 모두의 필수적인 석탄공업은 득장 청년광산이 새해 첫날부터 생산 계획을 37% 초과 달성했고 또 많은 탄광들이 적극적으로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일을 열심히 했나 봅니다. 에너지 연료 문제 극복하려면 북한이 전력과 석탄을 정산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거고요. 네. 북한이 여기에 사활을 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 등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뭐 기계 부문에서는 뭐 용성기계연합기업소나 뭐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같은 이 대규모 기계 공장들이 경제 여러 부문에 보낼 그 설비들을 활발하게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건재공업은 뭐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나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같은 곳들이 건재를 증산하기 위해서 설비 가동을 뭐 극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이제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엄격한 지휘 체계를 세우고 뭐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수송을 뭐 북한 매체 표현을 빌리면 맹렬히 진행 중이다. 네. 예, 그리고 경공업 부문은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수립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활발하고 초과 달성하고 극대화하고 맹렬히 진행된다. 뭔가 그러면 뭔가 확연히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북한이 시인한 경제 여러 문제 때문에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바라보는 과학기술계 과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NKT TV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과학기술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교육 부문도 지난해 강조해서 하고 있는데 연초 움직임도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대학 활동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일단 뭐 김일성대, 김영직 사범대학, 김책공대 같은 그런 중요 대학들이 이 교육 내용을 뭐 세계적 수준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기초나 전공 과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평양건축대학은 여러 학부들의 이런 다기능화된 전공 학습실들을 본보기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교육에 대한 보도에서 김일성대 다음에 김책공대가 아니라 김영직 사범대학이 들어갔네요, 그죠? 예. 뭐 평양건축대학에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평양기계대학. 기계대학. 네. 네. 예, 평양기계대학이 착상과 설계, 뭐 제작, 운영이라는 그 교육 방식의 본보기를 만들어서 수십 개의 전공학과들의 일반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착상과 설계, 제작, 운영이라는 건 최근 공학교육의 혁신을 표방해서 부각한 CDIO겠죠? 예. 인식하고 디자인해서 현장에서 실행하고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그걸 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공학교육의 내용과 엔지니어에 대한 실제 현장의 요구 사이에 그런 간극이 벌어졌는데 네. CDIO는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이 볼 때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자신들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와 생산 실천의 일체화 이것과 부합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평양기계대학이 준비하는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교육 개선이라는 사례로 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의 움직임에 관련해서 다른 대학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김영직 사범대학 외에 다른 사범대학들도 뭐 실험 실습실의 정보화와 현대화 실현, 네. 그리고 새로운 교수법 개발 및 전국적인 일반화 같은 걸 목표로 세웠다고 하고, 네. 흥남공업대학이나 안변농업대학처럼 노동자 농민들이 일하면서 공부하도록 만든 이 공장대학이나 농장대학들도 올해 그 학위나 학직을 가진 교원수 증가, 그리고 학생 실력 제고, 교육 환경 개선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이 원격 교육대학을 활성화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장대학, 농장대학 교육 개선한다고 하는 걸 보면 북한이 주창하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보입니다. 예. 이제 초중고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교원의 자질 향상을 핵심 과제로 뽑은 적이 있죠? 예. 이와 관련해 좀 전해주시죠. 예, 뭐 많은 소학교, 중학교들이 자기 학교 교원들이 전공 과목은 물론이고 인접 과목 한두 개에 대한 수업도 할 수 있게 뭐 자질 향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고, 네. 또 각 지역당과 지역인민위원회도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 교원대에서 교원 자질 향상을 강조할 때부터 교사들이 앞으로 공부할 게 엄청 많겠구나 하는 짐작을 했었는데 역시 전공 외의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예,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교육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교사들은 정보기술 강습도 들어야 되고요. 또 최신 교육학과 최신 교육기술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의 교사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원로 교사들이 학습과 업무의 부담 가중 측면에서 당분간 힘든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준 배널 박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첫 번째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